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평생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간을 짧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우리의 몸은 기초대사를 낮추고 근육을 소모하면서 지방 축적이 더 쉬운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평생 유지 가능한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을 매일 꾸준히 30일간 실천하면 체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감소, 혈당 및 혈압 안정, 피로 해소와 같은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이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 평생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다이어트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비만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전과 달리 젊은 연령층에서 고도비만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비만을 단순한 미용 문제로 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이미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지방과 같은 대사질환을 동반한 상태로 내원한 경우가 많고 이미 심장이나 관절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환자들 대부분이 단순히 식욕 조절 문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불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만성질환일 수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수많은 질병을 몰고 오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다양한 대사석 질환을 겪게 되며 뇌졸중이나 암 발생 위험까지 급격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 중 한 분은 40대 초반에도 불구하고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과 우울증을 동시에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되면 몸이 빠르게 노화되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소한 감기마저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과 자존감 저하, 우울증까지 불러오는 잔인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비만을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건강뿐 아니라 인생의 질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비만은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몸의 실제 상태이죠. 현대인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이 부족한 생활은 몸의 피하지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지방이 내장에 쉽게 축적되게 만듭니다. 또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인해 몸이 자주 붓고 결국 만성염증 상태로 빠지면서 체중 증가까지도 가속화됩니다. 우리 몸은 지방과 독소를 피하지방이 잘 보관해야 건강한데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이 기능이 무너지고 결국 내장 지방과 염증이 증가하면서 대사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체중의 숫자보다는 내 몸속의 염증 상태와 지방의 축적 위치를 정확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적다고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체중이 적어도 몸속에 지방이 축적된 마른 비만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펀지 이론입니다. 우리 몸의 피하지방은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아서 적당히 피하지방이 있으면 혈액 속의 지방과 독소를 잘 저장하여 몸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마른 비만의 경우 피하지방이 부족해 독소와 지방을 흡수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떠다니며 내장 주변에 축적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등 대사질환이 오히려 더 빠르게 찾아올 수가 있죠. 그리고 비만을 관리하는 데 있어 체중 자체보다는 근육량이 결합된 체지방률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체중이 가벼워 보여도 근육이 적고 체지방률이 높다면 건강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즉 겉모습만 보고 방심하면 안 되고요. 마른 비만은 몸의 독소 관리 능력과 신진대사가 망가진 더욱 치명적인 건강 폭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다이어트법은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평생 유지 가능한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핵심은 3끼 반드시 천천히 출출하게 먹기입니다.
하루 세 끼를 절대 굶지 말고 챙겨 먹되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후에도 약간 출출함이 남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식사 순서의 마지막에 두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순서로 식사 순서를 바꾸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법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낮아지고 지방 축적이 억제됩니다. 젓가락 가는 순서를 채소, 단백질 또는 지방, 밥 이렇게 먹는 거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밥, 반찬 이렇게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기만 해도 커다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12시간 라이트 간헐적 단식을 권장합니다. 이는 하루 중 저녁 식사 후 12시간 동안만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지방분해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이 12시간 동안의 공복 시간 동안 장과 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노폐물을 배출하여 장내 미생물 환경과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매일 꾸준히 30일간 실천하면 체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감소, 혈당 및 혈압 안정, 피로 해소와 같은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이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 평생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박민수식 30일 건강 다이어트법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삶을 동시에 건강하게 바꾸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선택하게 되는 저칼로리 식단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체중이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은 적은 칼로리에 적응하여 기초대사량을 급격히 떨어뜨려 버립니다. 최근에 칼로리 다이어트 연구결과에서도 무작정 칼로리를 제한한 그룹이 오히려 근육량 감소와 함께 체지방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전보다 더 쉽게 살이 찌는 이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칼로리만 줄이면 지방뿐 아니라 근육까지 빠져서 몸 상태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저칼로리 식단은 장기적으로 식욕 조절 호르몬을 교란하여 오히려 폭식과 식욕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몸의 대사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호르몬 균형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칼로리 제한한 다이어트는 결국 여러분의 몸을 살찌기 쉬운 체질로 바꾸는 잔인한 역설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 상태를 건강하게 되돌리고 비만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면 반드시 공복 시간을 가져야 하며 그것의 대중화된 방법인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몸이 축적된 지방을 연료로 쓰도록 만들죠. 이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내장 지방과 염증이 줄어들며 몸이 점차 건강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사 자체를 굶는 게 아니라 먹는 시간과 공복 시간의 간격을 조절하여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국 간헐적 단식은 몸 상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건강한 체중으로 돌려주는 최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먹는다의 의미는 식사 시간에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챙겨 먹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여 가식을 예방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공복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죠. 음식을 빠르게 먹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므로 식사는 천천히 충분히 씹으며 식사하셔야 합니다. 단식은 무조건적인 금식이 아니라 질 좋은 영양 섭취가 성공의 핵심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반드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바로 영양이 풍부하면서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삶은 달걀과 닭가슴살, 연어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막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견과류와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공복감도 줄여주죠. 비트, 양배추, 브로콜리 등 섬유질 풍부한 채소는 독소 배출과 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 과일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식 중 우리 몸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내장 지방이 많고 만성 피로가 있으며 대사 저울이 있는 중년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찾은 많은 중년 환자들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 만성 피로와 고혈당, 고저혈증을 개선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50대 여성 환자는 간헐적 단식을 12시간 유연하게 유지하면서 복부 비만과 혈당이 정상화되고 만성적인 피로와 부종이 사라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간헐적 단식은 중년에 떨어진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시켜 혈당을 조절하고 몸속의 염증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올바르게 내 몸에 맞게 실천하면 내 몸이 놀라운 속도로 건강하게 변화하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건강관리에서 절대적이거나 왕도는 없습니다. 자기 건강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에 좋은 단식이라고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도 잘못하면 오히려 질병을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년 이후 무리한 장시간 단식은 근육 손실과 기초대사량 저하를 불러와 요요 현상을 가속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지고 질병에 취약해지죠. 과도한 단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증가하면 오히려 복부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중년이라면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2시간 정도의 라이트, 즉 가벼운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며 근육과 기초대사량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무조건 오래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몸 상태를 고려한 유연한 조정이 필수입니다. 잘못된 간헐적 단식은 건강을 망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올바르게 실천하셔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흰쌀밥, 빵, 라면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므로 단식 효과를 반감시켜버리죠. 또한 인스턴트 음식과 탄산음료, 주스 등 설탕이 많은 음식은 몸속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지방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 등과 같이 나쁜 지방이 많은 음식 역시 간에 부담을 주고 독소를 축적시킬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면 단식 효과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역효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중 관리는 평생 해야 하는 게 맞죠. 인간은 항상 먹고 운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평생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을 빼는 다이어트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평생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즉 체중을 감량하는 집중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기간을 짧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우리의 몸은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근육을 소모하면서 지방 축적이 더 쉬운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린 뒤 이를 유지하는 강도적 유연성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이어트 기간에는 다소 강도를 높이지만 이후에는 평생 지속 가능한 저강도 관리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즉 다이어트는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짧고 강도 높은 집중기간, 길고 유연한 유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너무 단기간에 무리하게 높은 목표를 잡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것 역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에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한 달에 체중 1kg에서 2kg를 적어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집중해서 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너무 무리하지도 너무 늘어지지도 않는 체중 감량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둔 상태에서 집중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 많은 연구는 다이어트에서 저탄수화물 식단이 저지방 식단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몸이 지방을 더 쉽게 연소하도록 만들어 체중 감량에 더욱 효과적이죠. 반면 저지방 식단은 장기적으로 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으나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고 포만감도 줄어들어 장기적 유지가 힘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비만 환자들에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장하면 체지방 감소는 물론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화되면서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결국 지방 자체보다 탄수화물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체중 감량과 건강관리의 결정적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건강 정보를 접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나에게 정말 맞는지 비판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이나 건강보조제 정보에 무조건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건강정보는 인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지 않으며 나의 연령, 생활환경, 건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만 내세우는 정보보다는 장기적으로 내 몸이 지속 가능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결국 개인화된 접근이며 정보의 혼수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현명한 태도가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년에 다이어트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20대의 체중이 아니라 20대의 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젊었을 때의 체중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 급격한 식단 제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육량이 급격히 손실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근육량 손실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게 되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고 결국 요요 현상과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육량을 지키고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다이어트는 신진대사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여 몸 상태를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년 다이어트의 핵심은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이라는 생명 자산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중년 이후의 삶을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만드는 진짜 다이어트의 본질입니다.